네, 오늘은 좀 황당한 사건 두 가지를 좀 먼저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에피타이저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미국의 한 운전자가요 차 안으로 날아든 그 매미에 놀라서 차량이 전복되는 그런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하다가 매미가 들어오니까 막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당황한. 그래서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전복된 거죠, 차가. 창문 틈으로 오하이오주의 한 운전자 얘긴데요. SUV 차량을 모는 이 도중에 살짝 열려 있는 그 창문 틈으로 매미 한 마리가 들어와서 당황을 해서 핸들을 놓치고 그 차가 막 돌았습니다. 그럴 때 이 매미를 쫓아내려고 막 하다가 결국은 도로를 이탈하면서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차량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전복과 동시에 차량 전면 유리창이 깨지고 에어백이 터지고 하는 등 차량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 그래도 운전자는 그렇게 심한 부상은 입지 않고 차는 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만은 운전자는 전복된 상태에서 그렇게 어렵게 본인 스스로 차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였다. 큰 부상은 아니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다행스럽습니다. 치명적인 이 부상을 입지 않은 것만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나마 좀 전해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매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벌이 들어왔다? 더 놀랄 수 있는 것이죠. 네. 경찰은 성가신 매미들이 언제 운전자를 위협할지 모른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미, 차량이 전복됐는지 뭐 자기가 알겠어요. 그냥 다시 또 어디론가 날아갔겠죠. 그래서 범인은 도주했다라고 경찰은 얘기했는데 정말 뭐 제가 뭐 가볍게 웃으면서 전해드립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특히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가끔 창문 열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교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뭐 매미도 그렇고 또 이제 벌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당황할 수 있다라는 것 한 번쯤 해봤던 것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을 당했을 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오하이오주, 이번에 이제 사건이 발생한 오하이오주를 비롯해서 뉴욕주, 그리고 버지니아주, 뭐 펜실베니아주 등 미국의 한 13개 주 정도, 동부 쪽에 있는 13개 주 정도가 매미가 대량 출현하는 그런 해로 올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미가 또 우리가 운전 중에 들어올 수 있는 찬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니까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미가 위험한 건 아니니까 너무 당황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황당한 사건은요. 호출 택시, 이 우버 많이 타시나요? 뭐 저도 뭐 가끔은 탑니다만은 이 우버가 이 차량에 놔두고 손님들이 내리고 나면 결국은 이제 분실물을 모아놓잖아요. 그렇게 모아진 분실물의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참 다양하더라고요. 열대야, 뭐, 그러니까 열대야 생선을 사서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열대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비싼 베이스 기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황당한 물건들이 그 리스트에 들어있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는 최근에 차량 내 분실물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 분실물에는 전자기기, 뭐 또 옷가지 같은 흔한 그런 분실물은 당연하지만 그런 분실물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물건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버가 공개한 차량 내 분실물 리스트에는요. 통닭 한 마리 놔두고 간 사람도 있어요. 어디선가 통닭을 픽업해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우버를 부르고 옆에 놓고 있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 맛있는 통닭 놔두고 그냥 내린 거죠. 통닭 한 마리. 그다음에 무슨 광선검 아이들 선물 주려고 했나요? 또 앞서 말씀드렸죠. 뭐 베이스 기타. 심지어는 강아지까지 이 분실물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약 130만 원과 한 1,000달러 정도 되는 상당의 그 고기 팩 뭐 비싼 고기 한 1,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그런 고기 뭐 열대요. 뭐 그리고 심지어는 성인용품까지도 놔두고 가는 그런 종류 굉장히 많은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승객이 두고 간 물품 중에는요. 그리고 틀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놔두고 가면은 갑을 떠나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틀니 잊어버리시는 분도 계셨고요. 작년 조사에서도 황당한 분실물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올해 얘기인데 작년 조사에서는요, 뭐 소변기를 비롯해서
이혼 서류를 거기다 놔두고 간 사람도 있었고, 또 애완 거북이를 놔두고 간 사람도 있었고, 햄버거 175개, 무려 이건 몇 직원들 회식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햄버거 175개를 주문해서 옆에다 놔두고 그 많은 햄버거를 놔두고 몸만 내린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175개는 고스란히 로스트 앤 파운드 분실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소지품은 대표적인 게 뭐냐 했더니 두 번째로 많은 게 지갑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실물이 뭘 것 같습니까? 네, 바로 휴대전화였답니다. 휴대전화 놓고 내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메디케이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상원 공화당이 이 메가 법안의 재원, 그 메가 법안이라는 게 이제 좀 그 통칭이죠, 통칭. 그 메가 법안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재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깎아주는 그런 거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메디케이드 내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책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원 재정위원회가 곧 발표할 예정인 세금과 지출 그 법안에서는요, 이 메디케이드 공급자 세금이라고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텍스라고 있습니다. 이 공급자 텍스를 3.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하원의 법안은 주정부가 공급자 세율 (Providers Tax를) 현재 6%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요. 그런데 상원은 연방 정부의 지출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 메디케이드 공급자 세금을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요건 좀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프로바이더 텍스라는 것은 낮을수록 연방 정부의 좀 재원에 마련이 됩니다. 상원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이 프로바이더 텍스를 낮추는 이유는요. 트럼프 세금 감면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프로그램이잖아요. 알기 쉽게 반은 연방정부에서 보내주고 반은 주정부가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하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이게 이제 메디케이드인데, 그래서 각 주정부는 공급자 세금을 통해서 일부 자원을 조달하고 이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매칭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을수록 연방정부가 매칭으로 줘야 될 돈 액수가 낮아지는 거죠. 자, 공급자 세율이 반대로 높을수록 연방정부 지출이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프로바이더 텍스라는 게. 그래서 상원 공화당은 공급자 세율을 낮추면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감세 정책이나 기타 정부 프로그램의 재원 확보에 그 세금을 깎아주고 이러는 데 있어서 정부 지출이 줄어드니까 정부의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세금을 조금 덜 받아도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원 공화당은 프로바이더 텍스를 더 낮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 프로바이더 텍스 동결이나 삭감이 특히 시골 병원 등 의료기관의 그 재정에 그 약간 외곽 지역 의료기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오늘 발표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드라마틱하게 좀 변화되는 게 있거나 그러면 제가 보고 있다가 바로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일가족 기업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 국민들에게 민감한 이동통신 사업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트럼프 모바일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 뉴스에서는 모바일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모바일이라고 안 하고 이제 모빌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모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어제 이동통신 업체 트럼프 모빌을 통해서 무제한 5G 요금제인 47 플랜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쫙 나와서
그냥 기자회견, 말이 기자회견인지 뭐 거의 광고하더라고요. 뭐 one flat monthly fee가 얼마고 뭐 무제한이고 unlimited 막 이런 얘기 거의 광고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자, 이 47 플랜은요. 한 달에 $47 45센트 플랫 한 그 요금입니다. $47 45센트에 무제한 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대부분 뭐 무제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이제 24시간 로드 서비스라고 하죠. 로드 어시스턴스 서비스라고 하나요? 길에서 뭐 차 고장 나거나 할 때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원격 의료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47 플랜이라고 했는데 가격은 47불 45센트. 왜 그러느냐? 왜 이름이 47 플랜이냐? 네. 47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그 숫자고요. 그리고 뒤에 45센트 이거는 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45대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래서 47불 45센트 플랫 몬틀리 가격인데 플랜 이름은 47 플랜이라고 제어져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화기도 지금 나옵니다. 이제 8월 달에 나올 건데요.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스마트폰 T1 폰이라는 것을 8월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T1 폰일까? 그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금방 아시겠죠? 네. 트럼프에서 T를 따온 겁니다. T1 폰을 8월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그럼 8월 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그러면은 손 안에 번쩍번쩍하는 황금색 폰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트럼프 폰, T1 폰이 앞뒤로 완전히 황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그런 폰입니다. 황금 폰까지는 아니고요. 황금색 폰. T1 폰의 가격은 그럼 얼마냐? $499.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오히려 중간보단 조금 싸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보통 뭐 800불, 900불, 1000불 넘어가잖아요. 뭐 499불이면 사실은 좀 저렴한 그쪽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는 황금색 폰입니다. 온통 앞뒤로 황금색으로 도색된 그 휴대폰 앞쪽에는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 성조기가 아주 흐릿하게 성조기 마크도 보여져 있습니다. 자, 트럼프 모빌은 T1 폰이 미국에서 설계되고 미국에서 제조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세 필요 없는 미국산 전화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수석 부사장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 모빌은 판도를 바꿀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 네, 이해충돌 논란입니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트럼프 가족들의 그 각종 사업이 매우 공격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라는 이름만 빌려주는 걸로 몇백만 불씩 막 받아내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합니다. 특히 해외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됐던 해외를 쫙 돌면서 거기서 일종의 무슨 수금하듯이 그런 사업을 많이 수주를 받아갖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곳에 가서서는 그 리조트를 트럼프 이름으로 빌려주는 대가로 뭐 한 $500만 이미 받았고요. 또 인도에서도 트럼프 리조트 그 이름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1000만 받고 뭐 이런 식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그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엄연한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라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문제는 트럼프 모빌이라는 이동통신 회사 또 트럼프 폰이라는 전화기까지 출시하는 이것들과 이제 맞물리면서 앞으로 이 이해 충돌 논란은 더 아주 격하게 확산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의 충돌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요. 미국이 중동에서의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서 유럽으로 공중급유기와 대형 항공모함 등을 지금 급파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군사적인 옵션이라든지 뭐 군사적인 옵션도 뭐 대대적인 개입 또는 살짝 개입 또는 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뭐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군사적인 옵션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충분히 군사 재원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일단 공중급유기를 많이 갖다 놓고 있고요. 중동 지역 쪽으로는 지금 항공모함이 급파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출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제 미국이 공중급유기와 함께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항공모함 니미츠호는 5천 명의 인원을 태우고 전투기 60대 이상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초대형 항공모함입니다. 한 안보 컨설턴트는 20여 대의 미국 공군 급유기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평소와 다른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라면서 이는 전략적인 준비 태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지원, 또 장거리 작전 준비 등 어떤 목적이라도 군수가 핵심, 즉 군사적인 재원, 뭐 장비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그 군수가 핵심이다 라면서 이 움직임은 이란과의 긴장이 다른 곳으로 번질 경우에 미국이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급유기가 더 몇 대 이동을 했고 또 그 급유기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요, 미국이 중동 지역 국가들의 방어적인 준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란이 미군 시설을 타격할 경우에 이란이 미군 시설, 그쪽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미군 시설을 타격할 경우에 공격 태세로 즉각 전환하기 위해서 이 많은 군사 장비를 그곳에 갖다 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란이 어제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라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서 미국에 다급히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즉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 군사 작전에 미군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한 그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협상을 다시 계속 이어가려면 미군이 이번 일에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군대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 그래야 핵협상에 복귀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핵협상에 복귀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의 어떤 해결을 위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발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좀 강경합니다. 일단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 군 당국이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했다라는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공중급유기도 그쪽으로 보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미 미국은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및 군사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이 감행된 지 이제 한 닷새 정도 됐나요? 지난 주말 직전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닷새 만에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이 군사력을 이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미 배치시켜 놓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이 이란을 주변으로 해서 위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이란이 그래도 살짝 좀 누그러진 그런 입장을 보였다라는 그 점 앞서 말씀드렸죠. 미국 당신네들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만 한다면 그러면 핵 협상 복귀할게. 이런 입장을 보였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이제 일단 오늘 시점으로서는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 니미츠호는 사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그 베트남 인근 해역에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입항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19일 날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이걸 전격 취소하고 동남아시아를 이미 떠나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니미츠호가 19일 도착해서 23일까지 베트남 다낭에 정박할 계획이었다라면서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 니미츠호의 행선지 변경으로 인해서 오늘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대적인 니미츠호 그 환영 행사도 전격 취소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니미츠 항공모함은 병력 5천 명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투기 뭐 한 60여 대 이상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초대형급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의 그냥 국방부가 움직인다. 미군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미츠 항공모함이 그리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으로 본다면 드디어 미국이 여차하면 도와주려고 다 오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이 니미츠 항공모함의 이동인데 지금 현재 중동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하루아침에 뭐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제 출발을 해서 지금 서서히 중동 지역으로 이 니미츠 항공모함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란을 도와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화물기 한 대가요, 어제 이란의 비밀리에 착륙한 것이 포착되면서 국제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화물기는 비행 중에 그 트랜스폰더, 즉, 이 항공기 위치 신호기를 끈 상태로 이란에 착륙한 것으로 알려져서 군사물자 수송 등 비밀 임무 수행이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화물기의 이란 착륙은요, 이스라엘이 최근 그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면서 이란 영공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화물기가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항공기는 지금 현재 이란 상공을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 상공을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화물기가 위치 신호기를 끈 상태에서 비밀리에 거길 착륙했다라는 건 중국의 이 화물기와 더 나아가서 중국 정부와 이란 정부가 모종의 협약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러면 격추당하죠. 그래서 착륙을 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상당한 의구심을 일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과 그 일부 외신에 따르면요, 이 트랜스폰더 위치 수신기를 끄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볼 때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어떤 물자를 싣고 있다거나 또는 비밀리에 군사 장비를 운송하거나 이럴 때만 끄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럴 때만 이제 사용되는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당 중국 화물기에 드론 같은 것들 그리고 방공 레이더 부품들 이런 게 이제 중국이 이란보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세거든요. 아주 하드웨어적인 것은 뭐 이란도 만만치 않지만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 소프트 무기, 최첨단 그 무기 이쪽은 이란이 뭐 중국 못 따라가니까 중국이 그런 무기들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과 이란은 최근에 그 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이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만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악화된다면 또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한다면 중국이 이란을 돕기 위해서 뭐 직접 개입까지는 아니어도 군사물자를 더 많이 보내준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간접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경쟁, 군사 충돌, 뭐 무력 충돌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 돼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군사 충돌은 더 이상 악화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내일 사이에 그 아까 이란이 조금 변한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변한 입장에 따라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하는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위급한 상황 잘 설명을 해드릴 터이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축제 현장에서 10대 소년이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5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남서쪽 웨스트밸리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밤 9시 20분쯤 카니발 현장에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말싸움을 벌이던 도중에 한쪽 무리에 있던 사람 중에 16살짜리 소년이 총을 꺼내서 막 발사했습니다. 16살짜리가요. 현장 안전을 관리 중이던 경찰이 있긴 있었는데 이 경찰이 그 순간 이 소년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마는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맞추질 못한 그 직후 이 소년이 쏜 5발의 총탄에 여러 명이 이제 맞았는데 우선 18세 남성이 맞아서 사망했고 그 옆에 있던 41살의 여성도 사망했고요. 또 그 41살 여성 옆에 있던 8개월 된 영아도 맞아서 숨졌습니다. 희생된 이들은 모두 사망자는 3명인데 이들은 모두 말싸움 중이던 그들 무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희생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명의 부상자는 병원으로 후송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 카니발 축제에는요, 약 10,000명이 참가했으며 이 축제는 뭐 도시의 설립과 그 솔트레이크 시티 도시의 설립과 문화적인 다양성을 기념하는 그런 지역 축제 행사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뉴스를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에게 전하다 보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일대에서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사건이 자꾸 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에는요, 그 시위대회가 있었잖아요. 반대 시위, 이민 단속 반대 시위, 그 시위에서 또 총격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열렸던 솔트레이크 시티 다운타운 그 시위 현장에서요, 또 소총을 소지한 남성이 나타나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안전요원이 이 남성을 제지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그 총이 이 남성이 맞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엉뚱한 무고한 시민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시민이 총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발생한 거죠. 네. 자, 무고한 사망자까지 나는 사건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연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났다라는 점이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솔트레이크 시티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몰몬 교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제가 뭐 종교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뭐 몰몬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저 듣기에는 뭐 사고 많이 안 치고 또 술도 안 마시고 사회적인 법규나 이런 규범을 비교적 잘 따르고 이런 특징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사는 솔트레이크 시티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건, 사고가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솔트레이크 시티에 최근 들어서 무슨 이유인지 사건, 사고가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그 많은 뉴스를 제가 또 정제하고 또 정제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뉴스를 그렇게 정제하는 것은 제가 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그저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